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가 미 증시를 선반영했다는 관점으로 장전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였고요. 유럽 증시도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하락하였으나 영국 증시는 보합으로 마감하였고, 프랑스, 독일 증시 역시 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러시아 증시도 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달러는 소폭 상승하였고 유가도 소폭 상승하였지만 큰 반등 없이 이제 변동을 마감하였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는 보합으로 마감하면서 1% 이상 하락하였지만 전저점을 살짝 깨는 정도에서 다시 만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을 마감하였고요. 주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았으나 특이점으로는 AMD를 필수로 한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펩시콜라와 켈로그,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식품주, 음식료 중의 일부 음식료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대 지수는 1% 정도로 하락 마감하면서 전날 한국 증시도 1% 정도 하락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단기 클라이막스, 우크라이나 위기는 단기 클라이막스가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나토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와 러시아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사실을 명시하자면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어렵게 할지라도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도 역시 미국은 제재를 가했으나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제재는 푸틴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과거 소련이 무너진 것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 치명타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와의 천문학적인 군비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드스트림2는 아직 가동되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독일 총리가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날 백악관은 러시아가 이전에도 돈바스에 주둔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인데요. 그리고 방금 24일 예정되어 있던 미국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실 만나면 좋지만 안 만난다고 싸운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과대 해석은 금물이고 아직 서로 만날 만큼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담이란 건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강의 군사 대국답게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죠. F-35가 전투기가 동유럽에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폴란드로 앞당겨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더 이상의 총성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는 이 관점이 유지되고 있죠. 지금 러시아 반군 지역의 진입 이후 말과 외교적 노력으로 신경전 중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점을 유효하지만 다만 정치인의 생각은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변수죠. 그래서 푸틴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외의 불확실성 여전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전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관점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은 월요일 후장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비관론이 여전히 가득하지만 PCB, 리오프닝 관련 센터를 여전히 중심축으로 해서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중이고 전쟁이 날 거라 생각하면 가스나 방산, 원유와 같은 이런 전쟁 관련 포지션에 롱 포지션을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까지 떨어졌던 0.5% 인상 포인트가 오늘 다시 41.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확실해지려면 3월 금리 FOMC 회의가 다가오면 동시에 지정학적 이슈가 좀 해소되어야 어느 정도 확실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할 것이고요.
장기 투자자는 현금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마인드를 견지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리오프닝, 반도체, 원자재, 석유, 가스, 방산, 사료, 비료 같은 이러한 여태까지 상승해왔던 종목들을 중심축으로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조만간 피크아웃, 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것도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미러 정상회담이 취소되었고요. 오늘은 유럽 시간으로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피런티어라는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관련주가 코스닥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도 어제 시간에 상승하였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의 일정으로는 미국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VC라는 골프 관련 종목이 코스닥 신규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오늘 장전 주요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